안녕하십니까. 큰사람 조영무입니다. 오늘 밤 한국 축구의 가나전 승리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세상 일은 끊임없이 생과 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특정 언론 배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 등이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거부한 사건으로 전국이 시끄러운 지 꽤 됐습니다. 국민이 고분고분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언론이 고분고분하면 권력이 오만방자해집니다. 짐이 곧 법이요 국가다라는 왕조시대에도 언론의 힘은 막강하였습니다. 3사는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한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을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사헌부는 백관에 대한 검찰과 탄핵,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언로였습니다. 사관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과 정치 일반에 대한 언론을 담당하는 언관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두 기관의 관원을 대관이라 불렀지요. 이들 기관은 중차대한 국가의 안위나 인사에 관한 문의에는 3사 합계로 국왕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끈질긴 언론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언론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3사의 관원들이 일제히 대궐의 문 앞에 부복하여 국왕의 허락을 강청하는 합사 복합을 외치고 하였습니다. 왕에게 아니되옵니다를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대관의 역할은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관들에게 주어진 권리 중에 풍문 탄핵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확실한 증거가 아닌 풍문이나 소문만으로도 탄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탄핵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죠. 특히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만 탄핵할 수 있다면 권력가들의 부정부패를 단죄하기 쉽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관들에게 고위 관료를 풍문 탄핵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언관에게 탄핵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사직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악용되면 생사람 여럿 잡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풍문 탄핵을 당한 고위 관료는 바로 사직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 제3의 사찰기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처벌하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탄핵을 한 대관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문 탄핵은 대관이 언론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왕의 인사권입니다. 왕의 통치권은 인사권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성종 때 사헌부의 탄핵을 받은 영의정 윤필상이 사직하려고 했습니다. 사헌부 탄핵에 대해서 임금이 공의에 따를 것으로 기대했는데 성종은 오히려 윤필상을 위로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종의 결정을 홍문관 사관 유호인이 반대하는 항명사건이 발발하였습니다. 성종은 화가 나서 유호인을 국문하려 했습니다. 이에 홍문관 전안이란 직을 맡고 있던 성세명이 나서서 전하, 신하의 도는 의를 따르는 것이지 임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서슬퍼런 왕조시대에 임금에게 저런 간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살아있는 시절에 국가는 강하고 백성들은 편안했습니다. 성종 시절도 그랬지요. 성종은 현명한 군주였기 때문에 성세명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3사는 간쟁과 토론을 통해서 임금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였습니다. 왕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권력을 견자했던 대관 제도는 조선시대의 어둠을 밝힌 촛불 같은 존재였지요. 반면에 황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약했던 명나라는 부정부패가 심하고 황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300년도 못 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한 21세기 현대 정치에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취재한 팩트에 근거한 보도는 현대 언론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이번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를 행사한 대통령실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 정도만 동참한 것도 매우 유감입니다. 정의란 타인이 당한 고통을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급기야 용산시대의 상징이었던 도 스태핑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이 죽으면 국민이 죽고 곧이어 나라가 망합니다. 언론이 살면 국민이 살고 나라가 흥합니다. 큰 사람 조영무였습니다.